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댁에 한번 난리가 있었어요. 난데없이 시부모님 갑작스런 호출에 남편하고 부랴부랴 시댁에 다녀왔는데 도착해보니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고 웬 젊은 총각이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감도 안 잡혔는데 알고 보니 신우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속도 위반도 이런 속도 위반이 따로 없었죠. 우리 신우, 올해 나이 23으로 제 남편하고는 10살 차이, 그렇게 남들보다 느릿느릿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난 만큼 과속을 즐기는 성격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나마 제가 듣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던 점은 그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죠. 적어도 신우 절해놓고 군대로 도망가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이 꼬인 거 두 사람은 진작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걸 계속 숨기면서 피해왔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고요. 차라리 미리 말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꿈도 못 꿀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게 오히려 두 사람한테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시댁이 난리가 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거기에 저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싶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던 건 아니니까요. 그냥 혹시나 머릿수라도 더 많으면 그 총각이 위압감이라도 더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부른 거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총각이 싹싹 비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엄청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할 줄 알고 찾아온 거냐며 염치가 있네 없네 떠드시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무 결정권도 없는 총각만 닥달할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쪽 부모님 같이 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래야 두 사람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을 시킨다면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니만큼 결혼식 날짜부터 잡는 것이 더 나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 안 시켜봐야 신우만 손해지 남자는 딱히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그 총각이 저한테까지 진심이 느껴질 만큼 두 분께 죄송하다 사죄하면서 꼭 따님, 그러니까 신우를 책임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주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만큼은 안 된다며 호통만 치면서 반대하실 게 아니고 신우를 생각해서라도 그쪽 집 부모님부터 모셔오라고 한 다음에 어른들끼리 이후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부모님은 염치도 없는 게 어딜 찾아와서 빌고 있냐며 그렇게 싹싹 빈다고 니놈이 망쳐놓은 우리 딸아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겠냐며 끝까지 호통을 치면서 성질만 부리셨어요. 결국 끝까지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내지 못한 그 젊은 친구가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다가 혼나기만 더럽게 혼나고 별 소득도 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 젊은 총각이 나가니 화살이 신우한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신우를 쥐잡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니 진짜 저희는 이 자리에 왜 불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내기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서서라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조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 총각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가보겠다 말하고 집에서 나간 지 시간이 얼마 안 된 걸로 봐서 그쪽 집 부모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와서 대기하고 계셨던 것 같더군요. 남자 쪽 부모님은 저희 시부모님하고는 다르게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했고 양가 어른들이 싸움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한쪽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당장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따님과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혼만 낼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둘이 결혼부터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두 분께 당신들은 뭘 잘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며 역정만 더 내셨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자가 혼자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우도 일조를 했으니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도 자꾸만 큰 소리로 호통만 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제3자나 마찬가지인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 저 남자 부모님이 됐다고 그럼 양육비나 늦지 않게 보내면 되는 거냐고 하고 나올까 봐요. 그래도 두 분이 끝까지 점잖은 태도로 시부모님께 사과드리면서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병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현실적으로 일을 헤쳐나가자는 제안을 해오셨어요. 시부모님이 애들 학교도 졸업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결혼만 시킨다고 되겠냐고 계속 역정을 부리시는데 그쪽 집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남자 쪽 아버님이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신답니다. 정확하게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건 말을 안 했지만 대충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 여유가 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안한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키는 건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신우는 책임지고 당신들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23밖에 안 된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키면 다른 직원들 눈치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의 낙하산으로라도 취직시켜서 경력 쌓게 만들고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에 당신 회사로 불러들여서 일을 가르쳐주겠노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신우가 남편 동생이지 제 동생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솔직히 신우한테는 대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신우가 뭐 얼굴 좀 이쁘장한 거 말고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23살 나이에 애엄마 되는 건 신우 청춘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몇 년만 고생하면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친구도 보아하니 사고는 쳤을지언정 끝까지 신우 책임지겠다 하고 시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정신머리 하나는 제대로 박혀있는 친구처럼 보였거든요. 어디 길거리에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는 양아치 한량들보다야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고 저부터가 시어머니한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 남자 잡아서 신우 시집 보내시라 조언을 해주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뱃속에 아이고 뭐고 신우는 머리 깎아서 내쫓아버리고 내 딸 앞길 망친 이 녀석은 평생을 두고 저주하겠다는 식으로 억지 부리면서 큰소리치던 시부모님도 막상 그쪽 집에서 신우 직장도 만들어주고 아들도 미래의 사장이 될 수 있게 그 밑바탕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봐도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일자리만 생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고 하면서 결혼하고 곧바로 애도 태어나는데 애 키우려면 둘이서 살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부모님 딴에는 최대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돌려 말한 것 같지만 그 또한 누가 들어도 보아하니 그쪽 집 돈 좀 있는 집 같은데 이왕 해주는 김에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줄 거냐 대놓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지요.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 질문에도 그분들은 끝까지 점잖은 말투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리고 손주까지 걸려있는데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시며며 밑도 끝도 없는 시부모님 억지를 다 받아줬어요. 이쯤 되니까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인생 대역전을 했구나, 시부모님 위해서 로또를 뽑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하고 다니는 행실을 봐선 꼭 저 남자가 아니라도 언젠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책임감 있고 거기에 든든한 부모님까지 있는 사람이 당첨됐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극적으로 이야기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직전까지 있던 소란은 온데간데없고 한 5분 정도 집이 조용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신우 보고 정신 나갔냐, 머리 빡빡 밀어서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하던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넌지시 묻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돈이 좀 있는 건 진짜냐고요. 대놓고 물어보는 시어머니도 대단했지만 돌아온 신우의 답 또한 대단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합석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고 그 후로 서너 번 만난 게 전부였대요. 저도 아직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 제 자신이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나름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과 저 사이의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몇 번 만나면서 돈 씀씀이 보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게 신우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어머니의 화살이 뜬금없이 불려온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사업한다는 사람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저를 흘긋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아무 말 않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더 떨어질 정도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마저도 사라질까 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업하는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낸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두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셨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이 어쩌다 보니 저희 부모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엄청 좋게 보셨었어요. 그리고 요즘 저렇게 건실한 청년을 본 적이 없으시다며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실제로 남편은 가진 건 없을지라도 사람이 참 좋았고 그게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20대 젊은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신우처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원래 저희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되셔서 저희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기로 했고 내친 김에 남편도 후계자로 키워서 사업을 물려줘야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 올린 직후부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살던 집이며 타고 다니던 자동차부터 해서 집에서 쓰던 숟가락까지 싹 다 정리해서 빚을 갚으셨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해준 신혼집만큼은 건드리시지 않았어요. 그거 정리했다면 고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기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식한테 줬던 걸 다시 가져갈 수는 없다며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지요.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대출은 제가 벌어서 제가 갚고 있고요. 바쁘게 사느라 그래도 아직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23 신우가 먼저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남편을 후계자로 키운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 믿고 취직 안 하고 있던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한다고 한동안 고생을 했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일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던 거였어요. 사업하는 사람 말을 못 믿겠네 하면서 저를 쳐다보신 게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뭐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젠 익숙해서 짜증도 안 나요. 쥐뿔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할 때 아무 걱정도 안 될 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할 만큼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딴에는 쥐뿔도 없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고 저희 집에서 그 잘난 아들 데려가기 위해 공수표를 날렸구나 생각하시는 거겠죠. 솔직히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중간 역할 한 번 해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신우의 이야기니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가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시어머니 호출에 끌려와서 그냥 재미있는 아침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생중계로 봤구나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신우이 주연의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랑 남편은 따로 참석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후로 나름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배가 조금 많이 불러있던 상황이었던 것만큼 신우도 그렇고 그쪽 집도 그렇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나 봐요. 신우도 하루라도 날씬하고 이쁠 때 결혼하고 싶을 테고 그쪽 집도 아들이 23 나이로 장가가는 게 속도 위반 때문이다 대놓고 광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 나눈 대로 신우는 정말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 그쪽 집에서 집이며 차며 해주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알아서 준비를 했는가 보고요. 그런데 막상 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시어머니 딴에는 썽에 차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신우가 비록 생각은 없을지언정
시어머니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이니 차니 그런 것도 잘 몰랐고요. 보아하니 신우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 보였는데 그날 이야기가 쉽게 풀렸던 만큼 시어머니 딴에는 조금 더 푸시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쪽 집을 사돈이 아니라 무슨 금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쪽에서 미리 구해준 시세 3억 정도 하는 경기권 아파트도 마음에 안 들었고 3천만 원 하는 국산 중형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 전 시어머니가 또 난데없이 저희를 호출해 왔어요. 신우 결혼 때문에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또 머릿수 채우는데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재미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구경시켜 주시려나 싶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과정 자체는 정말 구경하는 맛이 있었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그쪽 집 사람들은 도착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머릿수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던 거였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건 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추임새도 한 번씩 잘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름 그쪽 집 식구들 오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구하셨어요. 조언이라고 해봐야 저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남편한테 하나 물어본 게 다긴 했지만요. 질문은 요즘 차가 어딨게 좋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산 중형차는 요즘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니는 건데 폼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쩌다 우리가 빌려 탈 수도 있을 텐데 요즘 폼나고 좋은 차가 뭐 있는지 좀 알려달라 남편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질문에 몇 년 전부터 자기가 타고 싶어 하던 국산 프리미엄 대형차 이름을 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혹시 나도 가끔 빌려 탈 수 있겠느냐 묻길래 제가 남편 허벅지 한번 꼬집고 주책 좀 부리지 말라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1억은 넘는 차를 타고 다녀야 남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냐며 외제차 좋은 거 알고 있는 거 없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기어이 그 차를 빌려서라도 한번 타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외제차 이름을 대는 대신에 그 차의 장점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차가 요즘 젊은 사람 어른들 두루두루 다 선호하는 차고 옵션 이것저것 다 넣으면 1억 정도 할 거다 하면서 말이죠. 1억은 넘는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만족했는지 그럼 차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한마디 하시곤 이어서 신우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 계약했다는 그 집은 가봤냐고요. 신우는 가봤는데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깨끗하고 평수는 좀 작기는 한데 단지에 바로 학교며 유치원이며 다 붙어 있어서 좋아는 보이더라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나름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족하면 안 된다. 욕심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법이라며 신우한테 인생의 교훈을 전수해주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해준다는 집도 차도 마음에 안 드니 더 좋은 걸로 해주시라 요구하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를 부른 것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자리에선 내 편이 많아야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옆에서 추임새 좀 넣어봐라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걸 테고요. 그러던 중 남자 쪽 식구들이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온 가족을 보자고 하시냐 하는 걸 보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만나자고 해서 나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대본의 본론부터 꺼내시더군요. 사돈은 태어날 손주가 별로 이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쪽 집 분들 표정을 보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려는지 대충 감은 잡은 듯 보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는데 그 정도 눈치는 당연히 있으셨겠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뭘 더 요구할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대번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애들 결혼하는데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결혼 비용도 전부 다 해주고 방금까지만 해도 계약해놓은 집에 살림살이 채워넣을 거 보고 계셨다며 이만큼을 해주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시어머니가 다른 말을 못 꺼내도록 선수를 치면서 대답을 해오셨어요. 시어머니도 그쪽에서 이렇게 나올 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이미 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투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애부터 낳고 결혼하는 애들이 또 어디 있겠냐.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만큼 앞으로 셋넷은 더 낳을 수 있는데 집도 너무 좁고
차도 너무 작은 거 아니겠냐며 애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애국도 할 수 있게 이왕 쓰시는 거 조금만 더 쓰시는 게 어떻냐고요.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그쪽 부모님 안색이 곧바로 어두워지는 게 약간 역시나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기세를 탔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질문을 이어가셨죠. 뉴스 보니 요즘 애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시면서 타고 다니는 차나 집 가지고 등급을 나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꺼낸 말 전부 집도 큰 집으로 다시 구해주고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그쪽 집에선 애들이 사는 집 가지고 등급 나누고 하는 거 진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갓난쟁이들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시며 못해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그런 거 인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날이 올 때까진 아직 10년도 더 남았으니 애들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처음부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공할 수 있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 이만큼이나 부모 지원받고 결혼하는 애들도 많지 않을 거다시면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하게 돌려서 거절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당하는 게 정상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설마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더니 그래도 두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쓰면 어떻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 시커먼 속내를 대놓고 꺼내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애 키울 땐 시댁보다는 친정손을 빌리는 게 보통 아니겠냐며 경기도는 너무 먼 것 같으니 당신이 오며 가며 하기 편하게 강남 쪽으로 집을 구해주시라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솔직히 편들어 주러 갔던 자리긴 하지만 누가 봐도 구걸에 가까운 우리 시어머니 노골적인 질문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집에서도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한들 집에 20억, 30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난색을 표하셨죠. 말했다시피 이만큼 해주는 집도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 이상은 못 해드린다. 이번엔 조금 어투를 강하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도 꺼내는 말마다 그쪽 집에서 못 해준다. 안 된다 하고 나오니 열이 받았는가 봅니다. 다짜고짜 지난 그날처럼 쩌렁쩌렁 언성을 높이면서 갑자기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쪽 집 아들이 우리 딸 창창한 앞길 막아버렸는데 고작 3억 4억 가지고 쓱싹하려는 거냐고. 당신들 눈에는 우리 딸이 고작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며 우리 딸아이 인생값 제대로 치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쪽 집 부모님이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계속 저렇게 고자세를 유지하고 큰 소리를 내시는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집에서 결국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원하는 대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겠다고요. 다만 그냥은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더라고요. 마침 자식 앞길 이야기 먼저 꺼내시지 않았냐고. 우리 아들도 앞길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였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만 안 했으면 내년쯤 유학 가서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아이였는데 이렇게 아이 때문에 그 꿈을 접게 되었으니 그 값은 받으셔야겠다는 겁니다. 집은 강남에 20억 하는 아파트로 구해주시겠대요. 대신 그 집에 들어갈 혼수에 애들 타고 다닐 차는 저희 시댁에서 마련해오라는 겁니다. 혼수도 대충 싸구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과거에 하던 대로 집값이 10% 정도는 해달라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뭔가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자마자 아직 할 말 다 안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뭐 여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피차 책임은 두 사람한테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강남에 20억 집 해올 테니 혼수로 2억 채워주고 애들 타고 다닐 차 1억 해오시라. 세상 그 누구한테 물어도 절대로 우리한테 더 불공평하지 그쪽 집에 불공평한 거 하나도 없는 조건이다 하고는 절대 양보할 생각 없으니 더 이상 애들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의적인 책임만 다하겠다고 그리고 애들한테 쓰려던 돈은 내 아들 유학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데만 쓸 테니 그렇게 아시라 말하고 이야기 더 나눌 것도 없으니 가보겠다 한마디 하고 폭풍같이 할 말 몰아쳐서 쏟아내고는 이내 돌아가셨어요. 딱 봐도 우리 시부모님 하고 사는 꼴을 보아하니 3억은커녕 당장 3천만 원도 융통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이즈가 딱 나왔던 거겠죠. 시어머니는 그쪽 집 사람들 떠나간 현관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대로 지난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엄청 흥미진진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화살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쪽 생각이 틀린 게 없던 게 당장 시어머니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3억을 해올 재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큰 돈을 마련해올 수 있을까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니네 집을 팔면 되겠구나 하면서 무슨 엄청난 발견을 한 사람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얼마 되도 않는 월급으로 남은 대출 갚는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이참에 니네 집 정리하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그때가 되면 당신이 어련히 우리도 한몫 챙겨줄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단 신우 결혼부터 시키자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 팔아가지고 그쪽에서 해오라는 조건 맞춰주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라고요. 일단 그렇게 결혼시켜서 5년 뒤에 신우를 이혼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TV에서 보니까 집에서 애만 키워도 5년 넘게 같이 살면 절반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더라 하면서요. 그것만 단순 계산해도 3억 넣어놓고 5년 뒤에 10억을 버는 7억짜리 투자라고. 그런 거저먹는 장사가 어디 있냐네요. 거기에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5년 뒤에 그 집이 25억이 되어 있을지 30억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저희 집을 팔아서라도 신우 결혼부터 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또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뜯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5년 뒤에 결실을 맺으면 저희 집 한 돈도 돌려주시겠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은 아니시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제불능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장 1시간도 전까지만 해도 니네 자식이 우리 귀한 딸 앞길 망쳐놓았다니 어쩌니 하면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며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 당장 그 귀한 딸 아직 23, 5년 뒤에도 28살밖에 안 되는 딸을 이혼녀 만들어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옆에서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나 이혼할 생각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뭐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네가 평생 어디 가서 그 큰 돈을 벌 수나 있겠냐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신우를 찍어 누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동안 한 식구라고 명절 때 떡국도 끓여 먹고 했던 게 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는 동참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현관문 밖으로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는 게 다 들렸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그래도 어머니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네요. 일단 그 3억만 마련해주면 신우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우리 몫을 챙겨주신다고 약속받고 왔다면서 우리 집 시세가 5억 정도 하지 않냐. 신우가 그 5년 채울 동안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 살고 수중에 남은 2억짜리 굴리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모으면 그때쯤 10억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장인어른 사업 그렇게 되고 우리도 앞길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이 집 하나 쥐고 이렇게 살아야겠냐고. 이 상황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저를 설득하는 거 아니겠나요. 저희 아버지 말 맞다나 건실하다는 거 하나 믿고 쥐뿔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건실한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란 걸 결혼 생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남편한테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 소리 꺼냈다간 내가 그쪽 집 찾아가서 어머님 더러운 계획 다 까발려버리고 아예 결혼부터 못하게 막겠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기껏해야 막장 드라마 속 병풍이나 마찬가지인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이 정도로 개차반인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정말 다시 볼 일이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쩌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속도 위반한 신호 때문에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고 관심받은 만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더러운 시어머니 계획에 동참하라고 했던 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하고 며칠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시어머니 이론에 의하면 저희도 결혼 생활 5년 했으니 암만 남편이 저희 집에 땡전 한 푼 안 보탰어도 재산 분할 절반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다 갚아가는 상황에 저희 집 시세가 5억 정도 했으니 계산상 절반 재산 분할 받아가면 2억 5천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5천 정도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솔직히 남편이 그 이야기 꺼냈을 때 앞불싸 싶었고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라도 신우 이혼시켜서 한몫 챙길 더러운 계획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이라는 인질이 잡혀있으니 그쪽 집에 가서 시어머니 더러운 계획을 떠벌릴 상황도 못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됐어요.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했던 간에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못 들은 척하고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하고 전전긍긍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거 생각하면 속이 다 후련하네요. 시댁에서 로또라도 되지 않는 한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그쪽 집 찾아가서 시어머니 더러운 계획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우 결혼은 그 길로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 집 아들이 그래도 신우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그냥 결혼시켜주시면 안 된다고 헛물을 키길래 그동안 병풍처럼 구경만 하던 저도 나서서 그 집 아들을 뜯어말렸어요. 지금 내 꼴 보면 모르겠냐고 당장 신우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겠지만 나중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새고집을 부리는데 그쪽 집 부모님이 결혼할 거면 하라고 대신 땡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없으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한마디 하더군요. 나중에 그쪽 집에서 연락받고 알게 되었는데 진짜로 그 집 아들이 신우 평생 책임지겠다고 혼자 몸으로 쳐들어가서 결혼시켜달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책임져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는지 시어머니 선에서 거절당했대요. 결혼할 생각 말고 양육비나 늦지 않게 보내달라고 했다나요. 애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에 결혼을 하겠다던 신우 남자친구도 그때 시어머니한테 한번 또 데이고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는 부모님한테 결혼 못하게 뜯어말려줘서 감사하다 말하고 자기 꿈 이루겠다고 지금은 유학 준비 중이랍니다. 남편하고 시댁에도 여지껏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더 숨길 필요 있겠나 싶어서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 신고하려고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에 알려줬어요. 남편이 평생을 두고 타고 싶어 하던 그 차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차는 출고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억지로 중고차를 사야 하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 차를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딱 봐도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차를 타고 나왔냐는 표정이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낙향하신 것까진 사실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하신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 고향에 내려가셔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조금 헤매셨는데 때마침 코로나 터지면서 리모델링 경기가 엄청 활발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 근래는 경기도 안 좋고 자재값도 올라서 그때만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미 벌만큼 버셔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사위, 그러니까 남편하고 한 약속 지키겠다며 몇 년 더 벌고 서울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어머니 돈 밝히는 성격 보고 그냥 우리 집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 모르게 하는 게 약이겠구나 싶어서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두 분 노후만 신경 쓰시라고 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저희 집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집 망하고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처가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대출도 내 돈으로만 갚게 하고 지 돈은 버는 족족 시댁에 퍼다 날랐는데 오히려 그렇게 숨긴 게 지금에 와서는 약이 되었네요.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재주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정말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시댁이나 남편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애 없이 살아온 것도 다행이다 싶네요. 곧 태어날 신우 아이 생각하면 불쌍하긴 하지만 인생사 사필귀정이라고, 거기서 욕심 안 부리고 신우 행복만 바라주셨다면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만큼 합당한 벌을 받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나요? 제발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걸 깨닫고 앞으로나마 신우나 신우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저 또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항상 옳은 길만 걷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